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 혁신안 1호 혁신안이죠.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내놓은 건데 이거를 의총서 거부를 했습니다. 제목에는 사실상 거부 이렇게 달았지만 거부한 건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오늘 의원총회 열고 추인을 시도했어요. 이게 1호 쇄신안이에요. 뭐 쇄신할 게 우리가 얘기하는 쇄신은 이재명 물러나라인데 지금 쇄신이라고 고장 내놓은 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거. 요것도 추인을 안 해줘요. 왜?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검찰에서도 밝혔죠. 돈봉투 사건에 20여 명 된 거. 그거 거의 수사 끝나간다는 거예요. 받은 거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몇 명이 이거 이제 줄줄이 이제 소환돼서 이제 밝혀질 겁니다. 이제 기소 칠 거예요. 그런데 체포 동의안이 오겠죠. 줄줄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걸려 있는 거야, 여기 있는 놈들이. 근데 20명이 넘을 거란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쇄신안이 아니죠. 당에선 좋게 쇄신안 그랬는데, 아유, 나는 그러면 체포당하는데? 안 되지. 나도 체포당, 너도냐? 나 체포 안 당할래. 그리고 다 추인안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냥 거부한 게 아니라 박광원 원내대표는 돈 안 받은 것 같으네. 왜냐하면 오늘 의총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곡하게 제안합니다. 이거 혁신안 통과시켜달라 이거예요. 의총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신의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 추인해 주시기 바란다. 신의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다. 꼭 좀 추인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추인이 거부됐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 가지가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0 몇 명, 좀 더 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동의안 올 거 예상하니까 자기 문제였다. 당의 혁신이고 상관없이 내 문제였다. 두 번째는 이재명, 말하자면 줄서기. 이재명은 입으로는 나 검찰에 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난 불체포 특권 나는 포기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해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이게 이재명식의 얘기 아니에요. 입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행동 다르잖아. 이게 민주당 의원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대표가 임마 대표가 어떻게든지 이거 뭐하라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뭣도 모르는 초선들은 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 거부한다고 자기 스스로 그랬는데 이거 불체포 특권 거부하는 거 여기 우리 추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선들이 이 자식이야. 이재명이 모르냐? 아니야. 말은 새가 듣고 야 나는 쥐가 듣냐? 반대냐? 야 그 바보야. 그걸 그대로 믿어. 이재명이 몰라 이 병야. 야 임마 반대로 해석해야지 자식아. 그래요? 몰랐지. 그래서 거부한 거 아니냐 이런데 왜냐면요 제가 증거를 들이댑니다. 사진을 딱 봤는데 이거 보세요. 사진 나온 거 보이시죠? 앞에 이재명 원래 당대표가 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쪽 박광원 원내대표 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최고위원들 쭉 있어요. 이제 우선 보세요. 늘 쭉 뒷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참 떨어져서 저 뒤에 다 앉아 있어요. 저 뒤에.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카메라에 보통 때는요. 앞에 당대표 있고 원내대표 있고 그러면 기자들이 앞에 카메라를 찍습니다. 그러면 내 얼굴 하나라도 들이밀라고 앞에 다 앉아요. 중진들은 이거 뒤밀고 그래야 이재명 앞에 찍는데 나도 이제 쫙쫙 나오지. 근데 이번 거는 이재명 사진 찍힐 때 찍고 싶지 않은 거야. 뒤로 앉아. 저 뒤에 새까맣게 앉아 있어요. 평상시하고 반대야. 보이죠? 복도에는 쭉 앉아 있어요. 복도니까. 복도에는 친명계들 쭉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 텅 비었잖아요. 중간에 자리가. 그리고 뒤로만 새까맣게 앉았잖아. 뒤까지는 이거 전체 사진이니까 뒤에 나온 거죠. 뒤에 얼굴이 구분이 안 됩니다. 얼굴 구분 되세요? 안 되잖아요. 앞에는 얼굴이 구분돼요. 구분 안 되죠. 그리고 크게 풀샷으로 찍은 거고 보통은 이런 풀샷이 아니라 앞에 이재명, 박광원 이걸 중심으로 앞에만 찍어요. 그럼 요 앞에 한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나와. 길게 세 번째 줄 아니면 두 번째 줄까지 나와요. 거기에 친명계 빼놓고 그다 안 앉잖아. 뒤에 가서 앉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다 여기 이제 이재명 이거에 좀 떨떠름한 사람들. 보동의안 이거
혁신안이 이론데, 야,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이거 이재명 이거 들러리 쓰다가 이거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내지는, 야는 국민들한테 욕 좀 먹을 거 같은데, 이번에 사진, 야야야, 이거 사진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쫙. 그 뒤에서는 또 작당들이 들어가지. 신당 뭐 임이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또 한마디 했죠. 유쾌한 결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원 아시죠? 이분이 쓴소리, 근데 민주당에게는 쓴소리인데 민주당을 약 같은 쓴소리를 많은 분이에요. 강적들에 많이 요즘 나오시는 분인데 그나마 민주당에서 그나마 국회의원다운 사람이야. 거기에 한두 명 꼽으라면 이상민 의원 꼽아요. 철학이나 세계관이나 국가관이나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좌파지만 그나마 상식이 좀 있는 좌파. 이 정도 사람은 그래도 민주당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 이런 사람.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쪽엔 좀 많이 있었으면 사람. 이재명 내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운영했으면 하는 사람. 이상민 의원인데 이 사람이 유쾌한 결별을 얘기하면서 분당 가능성을 거론했어요. 그랬더니 당 지도부가 조치를 했어요. 엄중 경고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이냐 이렇게 또 치받았습니다. 야, 민주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라는 걸 하네. 전화 인터뷰에서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경고 결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건 지난 3일 날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된다. 분당도 결별의 형태 중 하나일 수 있다. 근데 어떻게 같이 한 지붕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얄팍한 수준으로 손잡으면 금방 깨질 것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뭐 올바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재명으로 안 된다는 분위기가 민주당에 분명히 있는데 아니 범법자가 어떻게 달고 가느냐. 저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되겠느냐. 이거 당연한 고민이지. 그런 사람들이 들썩들썩 했어요. 이제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이낙연계도 그렇고 뭐 등등 뭐 조응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김혜영 전 의원은 대놓고 이재명 물러가라.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해찬이 민주당 망쳤다. 이런 얘기 대놓고 했잖아요. 자, 이런 분위기는 이제 따로 가자. 이재명을 그냥 위한 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이재명 당으로 가고 건전한 민주당으로 가자는 사람은 우리 민주당으로 가자. 따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당에서는 엄중 경고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요 사진에서도 나왔다. 저 뒤에 뭉쳐있는 사람도 있죠. 저 뒤에.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보다 저 뒤가 훨씬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분당을 하게 되면 이재명을 따르는 무리보다 다시 말해서 친명계보다 비명계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 원내 교섭단체 20명만 되면요. 당에 상당한 파워를 갖습니다. 근데 현역 의원들 20명은 쉽게 뭉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명계로 이낙연을 따르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친문계지만 문파지만 이재명하고는 물과 기름인 사람들이 있어요. 비명계 그다음에 문파 중에서 이재명과 결을 달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상민 같은 상식적인 사람들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사람들 똘똘 뭉치면요. 원내 교섭단체는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도 실제로 얘기했어요. 원내 교섭단체 얘기를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자가 교섭단체 요건이 20명 이상이 모여서 탈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놓고. 그랬더니 이상민 의원이 조심스럽지만 싹 레토리고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 얘기는 2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도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의 하태경도 이렇게 예측을 했네요. 민주당이 유쾌한 분당, 다시 말해서 이상민 의원의 말처럼 유쾌한 분당을 하면 국힘은 총선 참패한다. 느닷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유쾌한 분당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는데요. 요거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하태경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은요, 그러니까 정통 우파가 아니에요. 그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원래
좌파였어요. 그리고선 우파로 왔는데 우파도 어정쩡하게 배신하고 뭐 이러다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이준석 등과 함께 바른미래당 가서 있다가 거기서 죽사발라니까 안 되니까 일로 또 이준석, 유승민과 함께 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저 민주당의 분당이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자기네들의 그 메리트는, 그러니까 정통 우파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리고 우파 내에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준석이도 알아. 그러니까 자꾸 좌파 방송에 나가서 껄떡대면서 걔네들의 이 역선택을 기대하고, 유승민이도 자꾸 윤석열 대통령 디스하면서 이 민주당 이 패거리들의 이 역선택을 기대하고 이래요. 준석이는 대놓고 역선택 기대하고, 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기들의 장점으로 알아. 왜냐하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똘똘 뭉친 우파들은 아니니까, 표밭도 있지만 우파나 중도나 좌파 중에서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윤석열을 때리는, 보수를 때리는 자기네들 같은 사람을 응원하는 세력이 있다.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중도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우리를 역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알아. 그래서 매번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민주당이 유쾌한 분당을 한다는 건 뭡니까? 꼴통 이재명 주사파들 남겨놓고, 양아치들 남겨놓고, 나머지가 건전한 사람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해서 신당을 창당하든 뭐 이러면은, 야, 근리 중도들이 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러면 국민의힘을 배신해서 인기가 올라간 하태경, 유승민, 이준석 같은 사람은 설 자리가 없네. 그런 사람들은, 야, 너 응원 안 할래? 그럼 이상민이나 이런 김혜영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조응천 뭐 이런 사람들이, 금태섭 뭐 이렇게 다 뭉친다면, 조금박해라든가 그럼 그쪽 응원하지. 색깔이 비슷한데, 야,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배신자 코드가 비슷하고 뭐. 야, 그러려면 니네는 국힘당 배신하고 니네는 국힘당에 딱지가 있는 놈들인데, 야, 그럼 저길 응원하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하태경뿐 아니라 준석이도 그럴 겁니다. 유승민도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당장 민주당이 유쾌한 분당하면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한다. 이러고 이지랄하고 나옵니다, 하태경이.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하태경이 왜 이러냐면, 그게 첫 번째고요. 자기네들 정체성이. 두 번째는, 하태경은 불수 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찢어져서 중도가 모이면은 진짜로 국민의힘이 위험하다고 보는 거야. 진짜로. 왜냐면 보수를 간과해요. 보수 유권자들의 힘을 얘는 잘 모르고 있어. 배신자들은요, 진짜 애국 시민들, 보수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우리가 강렬하게 윤석열을 응원하고 나라 잘 되기를 응원하고 법치주의를 응원하는지 얘들은 그 세력을 작게 봐요. 그래서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큰 세력이다. 국민들이 엄청난 세력이다. 그러면 배신 못해요. 근데 그 우파의 세력을 얘네들은 간과해. 그러니까 배신하고 거기에 큰 파이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요놈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진다고 보는데, 참패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 자식아. 민주당이 유쾌한 분당을 하면 국민의힘이 압승해. 저기서 분당을 하면. 그리고 국민의힘은 너 같은 놈들 내보내고, 하태경, 유승민, 이준석 이런 놈들 내보내면 압승해. 압승. 200석 간다. 저긴 분당하고 여긴 너 같은 놈들 내보내고, 아이고 압승해. 그럼 너 같은 놈들 내보내면 너 같은 놈들 뭐 무소속으로 찍어줄 거 같아? 너 한번 무소속으로 나가서 한번 해봐. 차라리 너는 이상민이 신당 차리고 그쪽으로 가면 넌 글리 가는 게 나아. 민주당 쪽으로. 정체성이 원래 그쪽이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하태경은 있다고 소리를 한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지금 분당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200석 압승으로, 200석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과반 이상 압승으로 갑니다. 단 전제 조건은 부정선거 없게끔 지금서부터 준비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시간 끌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빨리 쳐넣어야 돼요. 쳐넣어야. 그러면 뭐 선거에 불리하다고요? 쟤네들이 뭐 일사불란, 저기는 오합지졸이라서 일사불란 리더가 없어. 이낙연 가지고 리더가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법치주의 살리면 애국시민들이, 야! 윤석열 잘했어. 한동훈 장관 잘했어. 이원석 검찰총장 잘했어. 그렇지, 나라 이제 살리는구나 하고 쫙! 중도들도 보니까, 범죄자는 그냥 보내네. 그래, 그게 지도자지. 그게 검찰이지 하고 중도까지 쫙 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계속 설쳐대고 무슨 저게 친명, 비명 싸우고 지지볶고 자기가 수해복구 현장 범죄자 주제에 막 가서 지가 뭐 국가 지도자 되는 것 뭐냐 하고 이런 꼴을 보면은요, 집토끼가
도망가요. 아이 진짜 텔레비에서 저걸 봐야 되겠냐? 한동훈 장관 뭐하고 있어? 저거 안 잡아놓고. 이원석 총장 뭐하냐?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왜 뽑아줬냐? 저런 새끼들 잡아넣으라고 뽑아줬는데 지금 뭐하는 거냐? 답답해서 야야 투표 안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재명 빨리 잡아 쳐넣어야 됩니다. 문재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제도를 바꾸든지 수사를 하면은요. 그냥 압승이에요. 저쪽 놈들 볼 것도 없어요. 야 하태경 같은 이런 놈들 몰아내. 공천 주지 말고 압승이라니까. 아 피곤하다 아주 나는.